드셨어요. 네, 아닌가요? 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한 번도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많이 저를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이렇게 오셔서 그래도 유사나 제품이나 이런 것을 좀 써보셨나요? 드시고 드시고 계시고 화장품은 안 써보셨고. 네. 네. 와. 우리 어머니. 처음인데 나는 못 알아가지고.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남자를 이렇게 일찍 와서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먹어봐. 원래 퀴즈를 맞춰야 드리려고 했더니 어떻게 그죠? 네, 퀴즈를 잘 맞춰보세요. 좀 빨리 얘기할게요. 네. 우리 사모님 제가 요번에 퀴즈를 맞춰 드리고 우리 저기 이렇게 가장 중하게 앉아 계신 사모님 계세요. 네, 지금 네, 사모님께도 제가 오늘 모시고 오신 분께 이렇게 전달을 다음 주 본사에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만나시면 함께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를 구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의 구조,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시간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우리 몸은 11가지의 크게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계, 호흡계, 골격계, 근육, 외피, 내피, 호르몬,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몸 안으로 그리고 들어가 보면 심장이나 간이나 위나 이런 장기들이 있죠. 그러한 장기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관이라고 해요. 자, 기관은 무엇이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오면 무슨 검사예요? 조직 검사. 조직을 떼는 이유는 조직은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의 상태를 보려고 조직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뾰족뾰족할수록 우리가 암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조직도 기관도 개통도 몸도 건강하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뭘까?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뭘까? 내가 내 세포가 좋아지려면 내 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죠? 위 세포가 좋아지려면, 관절 세포가 좋아지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학 논문에 나와 있듯이 세포는 5대 영양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5대 영양소 우리 하나하나씩 불러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게 우리가 학습했던 5대 영양소 중학교 때 배웠던. 근데 지금은 이거 중학교 때서 배울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배울까요? 초등학교 5대 영양소가 아니라 식이섬유, 물까지 해서 7대 영양소를 배웁니다. 그리고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게 뭐예요?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이런 형형색 색의 그 색소에 색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예요. 그죠? 그런데 많이 먹어서도 문제, 만약에 안 들어오면 더 큰 문제죠. 그죠?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세포 안으로 그냥 못 들어오거든요.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위로 쪼개어져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죠?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되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분해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소화흡수. 그렇죠. 네. 소화흡수. 역시 똑똑하십니다. 소화흡수.
맑고 잘 배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난 소화가 잘 돼. 그런 소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영양소들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상태를 소화 흡수된 상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 흡수 시킬 때 그냥 얘네들이 소화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 O2가 필요하고 또 효소라는 애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가수분해 소화 흡수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 효소가 자기 혼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조효소가 있어야 된다. 이 조효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비타민, 미네랄, 바로 미량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3대 영양소는 크기가 커서 거대 영양소 또는 대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무엇이 많이 필요할까요? 조효소. 그죠? 자, 그럼 이 조효소는 몇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49가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비타민 100가지가 넘는다 해요. 미네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필수 뭐예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필수 비타민은 14가지. 필수 미네랄은 9가지. 그러니까 비타민도 100가지가 넘고 미네랄도 100가지가 넘는데 그 100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우리 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비타민은 14가지와 9가지 미네랄. 거기에 다양한 항산화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분해시킬 때, 그죠? 그래서 소화 흡수 단계에 있을 때 얘네들을 잘 부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하버드 내에서 하루에 한두 번 반드시 뭘 먹으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고. 조효소를 드셔라. 그러면 이런 거대한 영양소들을 분해할 때, 자, 이렇게 분해된, 소화 흡수된 얘네들을 이렇게 세포 속으로 쏙 넣어주는 거,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 분해돼서 쓰여지는 단계까지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생체요. 어머나. 대사 과정.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거대한 영양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없이는 소화 흡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소화 흡수, 속포까지 쏙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는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사 과정이 안 되면 뭐가 올까요? 대사 질환. 네, 그렇죠. 대사 질환이 오겠죠. 자, 그럼 대사 질환은 어떠한 질병들을 우리가 대사 질환이라고 해요? 고혈압, 고지혈증, 메니스, 무게류, 백혈병, 관절, 비염, 천식, 아토피. 우리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암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99%의 질환은 다 무슨 질환? 대사 질환. 또는 이러한 대사 질환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성. 그래서 만성 뭐예요? 오래됐다라는 거죠. 무엇이? 세포의 상태가 퇴행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질환들은 예전에는 성인 질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성인 질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들한테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만성으로 오래된 질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면역계는. 그래서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 그러면 대사 질환, 대사 과정이 잘 되면 세포가 하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잘 이루어져서 세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포의 기능 세 가지를 아시는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에 먼저 손을 드셔서 세포의 기능 세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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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주세요. 전에 수업에 잘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포가 하는 첫 번째, 세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이게 세포가 해야 되는 당연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포는 다 산화된 세포들이 있을 수 있죠. 어린아이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 산화된 세포를 복구하는 복구 시스템. 그리고 세포는 이렇게 건강한 상태가 만들어지면 자기 스스로 자연적으로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무슨 기능? 방어 시스템. 두 번째는 무슨 시스템? 복구 시스템. 세 번째는 면역 시스템. 그죠? 네.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라고 하는 애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거대한 영양소들을 우리 세포 안에서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화 흡수시키는 과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쓰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조효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지금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곧 이따가 또 저녁 식사 하실 텐데 조효소를 어떻게 드실 거예요?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그죠? 그런데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드신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영양을,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채운다라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두 분류의 사람들은 메가도스, 줄여서 메가율법으로, 그러니까 권장량의 1.5배에서 2배, 3배를 더 드셔라 라고 하는 두 분류의 사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 식약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가도스를 드셔라. 네. 약을 먹는 사람하고 네. 임신하신 분. 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약을 먹는 분들은 왜 메가도스, 메가요법으로 왜 드셔야 할까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네. 아시는 분? 그 약을 먹으면 영양소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드럭머그 때문에 약을 비타민 미네랄 더 먹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네. 절반 잘 맞히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미네랄의 약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을 파괴시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양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메가도스 요법으로 드셔라. 그럼 임산부는 왜 메가요법으로 먹으라 하는지 잘 알겠죠?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필요한 이러한 영양소들이 잘 대사 과정. 그러면 이러한 영양소들이 첫 번째로는 영양에 대한 부족이 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또 한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러한 식사 속에서 중금속 배출해야 되죠. 뭐가 할까요? 미네랄이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들 누가 할까요? 비타민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을 분자구조에서 밀어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지방, 몸 안에 있는 지방 싹 다 없애버리고 싶으세요? 네, 불필요한 지방들은 다 없애고 싶죠. 그죠? 불필요한 지방을 태울 때 이 영양소가 없이는 절대 태울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비타민 B군. 네, 그쵸. 비타민 B군 중에서도 B12. 하시는 분. 네. B12.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692, 692, 비타민 6, 비타민 9, 비타민 12, 그죠? 걔네들이 이런 에너지 대사, 지방 대사할 때 얘네들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전 세계의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하버드 내에서 하루에 한두 번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을 이렇게 반드시는 뭐예요? 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타민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0가지. 미네랄 몇 가지 있다고요? 100가지. 그 중에서 100가지가 넘는 애들 중에서 필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종합 비타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종합 비타민제가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살짝 지나가는 공부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 과정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대사 질환이 오는 거고, 대사 과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조효소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소화흡수 과정을 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이 거대한 영양소들, 대량 영양소들 중에서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 아미노산의 형태로 가수분해 되지 않으면 100%다 뭐로 바뀐다? 독소로 바뀐다. 그래서 건선이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단백질 제품들을 먹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독소의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 우리가 독소가 나가는 길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배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도 부족하거나 완전 산성 체질들은 어디로 많이 뽑는다? 피부 표면으로. 왜 피부 표면으로 많이 뽑아낼까요?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모든 장의 장벽이 얇아져서 그렇습니다. 위장, 자 장은 어디예요? 위장, 소장, 대장, 직장, 그 장벽이 얇아지게 되면 이러한 독소들이 그 피부 표면으로 흡수가 돼서 표면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을 밟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보는 거예요? 요새상이죠. 네. 자,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알고 나면 재밌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병원으로 양약으로 몸을 더 망칠 수 있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알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을 올바르게 잘 챙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대사 과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화흡수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소화흡수 과정 안에서는 조효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조효소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러면 현대인들한테 이러한 대사 질환이 왜 걸리는지 원인을 알면, 그죠?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내가 이러한 질환에 걸려 있다라면 거의 심혈관 계통, 뇌혈관 계통, 암 관련까지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원인을 알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밝혀졌어요? 예, 영양의 불균형으로.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내가 왜 관절이 불편한지, 내가 왜 류계릭이 왔는지, 내가 왜 백혈병이 왔는지, 내가 왜 당뇨가 왔는지, 혈압이 왔는지, 고지혈증이 왔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하죠. 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인슐린이 잡아서 세포 안에 넣어주지 못하면 어떤 병이 걸리는 거예요? 당뇨병. 그쵸. 당뇨병은 어떤 병이에요?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 안에 인슐린이 포도당을 잡아서 저렇게 세포 안에 넣어주지 못하니까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것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당뇨약을 먹죠. 그죠? 그래서 당뇨병은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지, 당뇨병을 영양제로 고친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암을 영양제로 고친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상합니다. 심장병을 영양제로 고친다. 어디 많이 아픈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알고 선진국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선진국의 상황을 알면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답을 한 내가. 왜? 또 속상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이. 자,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에 걸리면 한 달분이 2만 원 약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주는 당뇨약은 어떤 약이에요? 포도당을 인슐린이 잡아서 세포 안에 넣어주는 약일까요? 네, 그럼 어떤 약이에요? 혈관 안에
끈적끈적한 혈전들이 뭉쳐 있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라도 계속 묽게 만들어서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제제와 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피를 끈적끈적한 피를 묽게. 그러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약을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압력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오고 그래서 또 약을 먹다 보면 간이 힘들어하니까 간에서 쓸데없이 내 몸에 포도당이 많은데 포도당이 부족하더라고. 자기가 쓸데없이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서 시간이 지나면 얘는 지방으로 바뀌니까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종 세트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 끈적끈적한 피를 흘려 보내는 약을 낫는 약이라고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먹으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낫는 거면 왜 죽을 때까지 먹으라 해요? 그죠? 그것을 우리나라는 어떤 의사분들이 해주는 걸까요? 자, 메디컬. 우리나라는 메디컬 닥터만 국가에서 똑같이 12년 공부를 하고 의사 명예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나 호주나 우리가 내추럴테리 닥터라고 해서 NPD라고 하는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들도 똑같이 12년 공부를 해서 의사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메디컬 닥터분들이 이렇게 약을 지어주는 거고요. 캐나다나 이런 곳은 ND라고 하는 NPD라고 하는 내추럴테릭 닥터들이 영양제를 처방해서 제공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PD들이 어떻게 처방을 해줄까요? 포도당을 인슐린이 잡아서 세포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조효소, 어떠한 조효소가 당연히 좋을지, 그죠? 이런 공부를 하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있으시죠? 네. 어디? 가정의학과,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러면 한국에서 영양제를 처방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칼슘도 처방하고 비타민 B군도 처방하고 D도 처방하고. 그런데 그 처방을 누가 해요? 우리나라는 메디컬 닥터예요. 자, 이 시장 뺏기고 싶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에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8개의 기능병원을 선정을 해서 영양제를 처방하는 것을 지금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NPD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NPD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팔죠. 조효소를 팝니다. 위생법에 허가만 받아서 나오는 거를 보조식품이라고 해요. 네. 자,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서 나오는 것을 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면 다 자기네끼리 좋대. 그래서 우린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러한 기능식품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이 직접 처방을 내리려면 내과의사 처방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CPS라고 하는 지금 현재 약대 대학원에서 쓰고 있는 내과의사 처방전, 그리고 아시아 MIMS라고 하는 아시아 약전, 전 세계의 의약품 의사들이 직접 처방을 내리는 의사들 처방전에 좋은 영양제들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제품이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를 아시는 분? 자, 그러면 그러한 영양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NPD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제 국가 라이센스로 NPD들이 나오면 어떠한 영양제를 처방을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위생법의 허가만 받아서 나오는 보조제, 아니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기능식품, 아니면 직접 CPS라고 하는, MIMS라고 하는 의사들의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내과의사 처방전에 등재되는 것을 가지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국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마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진짜 내과 의사 처방전, CPS라고 하는 내과 의사 처방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CPS를 구매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니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한 $800, US 달러 한 $800 정도 되면 이렇게 두꺼운 내과 의사 처방전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집에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짜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처방하는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가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러한 질병 중에 영양의 불균형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어떠한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들을 매일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가 조효소라고 하는, 얘를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얘를 많이 필요하죠. 왜? 뭘 하기 위해서? 대사 과정을 위해서. 대사 과정이 안 되면 뭐가 오니까? 대사 질환이 오니까.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서 대사 과정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속해서 만들어졌을 때, 대사 질환이 오는구나. 그러면 조효소가 지속적으로 부족했을 때 대사가 안 되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영양의 불균형은 대량 영양소들은 고칼로리 고단백 많이 먹는 반면에 조효소의 미량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불균형에 의해서 이런 암, 퇴행성, 만성 퇴행성 질환,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러한 질환들이 가장 크게 밝혀진 거예요. 원인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러한 세포의 영양을 신경 쓰셔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먹는. 자,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울증, 조울증이 온다라는 논문이 많죠. 비타민이 부족하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논문이 많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무엇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네. 그럼 스트레스를 왜?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는 건데, 그죠?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질병하고 왜 이렇게 연관성이 많냐면요. 우리 세포가,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애가 있어요. 우리 세포가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방어하고 복구하고 면역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 정상세포의 궤도를 돌고 있는 아주 무서운 애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산소는 산소인데 불안정한 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는 O가 하나밖에 없는 불안정한 산소입니다. 근데 이 불안정한 산소는 아주 힘이 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상세포 지금도 계속 궤도를 돌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계속 얘를 뺏어 오려고. 그죠? 그럼 뺏겨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뺏겨버리면 산화된 세포의 상태가 돼버리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나의 전자를 잃어버린 산화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도 건강한 세포의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저렇게 주변을 계속 돌다가 항산화제에 의해서 빠르게 중화되지 못하면 세포의 핵, 세포의 DNA까지도 다 파괴시켜서 만성 퇴행성 질환, 암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모든 의학 관련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책에는 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항산화제에 의해서 빠르게 중화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그럼 항산화제가 뭐길래? 항산화제는 뭐예요? 산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거죠. 어떻게 되돌려 놓느냐라는 거예요. 항산화제는 6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을 계속 돌고 호시탐탐 내 건강한 세포의 전자를 뺏으려고 하는 애한테 하나를 툭 전달하면 얘는 빠르게 중화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산화된 세포한테 하나를 툭 전달받으면 얘는 정상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
과학계에서 어떤 실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쥐에다가 항산화 이런 암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암 덩어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항산화제를 투여를 하면 그 암세포가 줄어드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상용화돼서 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데 이런 항산화제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 우리의 정상 세포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활성산소를 빠르게 잡아서 중화, 없애는 거. 그죠? 두 번째로는 산화된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거. 이렇게 쓰면 100점 맞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심플한데 논문 의학적인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정상 세포의 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프리 레디칼이 짧은 시간 안에 항산화제에 의해서 빠르게 중화되지 못하면 세포의 막, 세포의 핵, 세포의 DNA까지도 다 파괴시켜서 만성 폐행성 질환, 암까지 일으키는 상황이 온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그런 책을 봤을 때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듣고 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이런 항산화제들은 이렇게 활성산소를, 지금도 우리 몸을 맴돌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산화된 세포를 빠르게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너무 중요한 애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항산화제를 2가지, 3가지, 9가지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고 하느냐? 항산화제는 이렇게 나누어주고 나면 얘는 없어지지 않고 나누어준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새로운 항산화제, 얘는 간 항산화제이고 얘는 심장에 관한 항산화제여도 하나를 툭 전달하면 6개를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산화제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이러한 질환의 강력한 원인이 됐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정상세포의 궤도를 계속 돌면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려고 하는 애를 20배, 30배로 막 만듭니다. 누가? 내가,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서 내가 활성산소, 내 몸을 계속 괴롭히는 이 활성산소를 20배, 30배가량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드나요?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는 분? 우리가 건강한 세포 안에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죠? 네. 요즘에 텔로미어 인기 되게 많죠? 텔로미어라고 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텔로미어라고 하는 나의 생명은 이미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염색체의 끝에 붙어 있는. 근데 그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죠? 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복제를 시키는. 그런데 이 건강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건강하겠죠. 그죠? 근데 산화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태화되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산화된 세포, 태화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활성산소를 20배, 30배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뿜어내는 애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상 궤도를 돌고 있는 걔네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성으로 당뇨 와요, 안 와요? 오죠? 암도 10년, 20년, 30년을 걸쳐서 오는 거예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근데 급성으로 암 와요, 안 와요? 와요. 급성 당뇨병 급성 백혈병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급성으로 오는 건 다 무엇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네. 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태화된 세포, 산화된 세포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양에 대한, 세포 영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원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항산화제에 의해서 중화되지 못하면이라고 써있다고요. 빠르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세포의 핵 DNA까지도
누가? 활성산소가. 그래서 노화의 주범, 그죠? 여러 질환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죠. 눈에 좋은 항산화제, 심장에, 혈관에, 뼈에, 혈액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노화에 좋은 항산화제를 몇 개나 먹을 것 같으세요? 왜 노화는 만 25세로부터 볼까요? 우리의 노화는 왜 만 25세? 여기 만 25세 안 된 분 계신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만 25세 안 된 분? 어려 보이시는 분 계시는데 만 25세. 왜 노화는 만 25세부터 시작될까?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그죠? 우리의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엔자임 Q10, 그죠? 우리 이런 세포에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APT라고 하는 애를 팍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그래야 그런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코엔자임 Q10은 만 25세까지 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간을 1차, 2차, 특히 1차 해독에 많이 관여하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3차 해독에도 관여를 하죠. 그런 항산화제들을 원래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몸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지방도 분해시키고 키 성장에 도움도 주고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이러한 멜라토닌이라는 항산화제들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근데 만 20세, 25세가 넘어가면 잘 안 만들어냅니다. 30세가 넘어가면 더 안 만들어냅니다. 40이 넘으시면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질환들은 어느 시기에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대, 그죠? 그럼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경우가 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유전적으로 약하게 받아서 대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무엇을 부족한 상태로 계속 부족.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당뇨약을 NP들이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씩 지어주면 불쌍한 후진국에서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한 달에 2만 원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메디컬 닥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NPD들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당연히 만들죠. 왜? 국민들이 지식화됐잖아요. 이제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람의 몸이요 얼마나 신비한지 보세요. 네. 자, 우리 여기를 좀 지워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몸이 사람의 몸이요 너무 신비로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섭취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얘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오면은 부족해서 오는 질환이 크게 올 수 있는 애들은 간에서 보관을 했다가 쓰게 만들었어요. 인간에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매번 들어오지 않아도 내 몸속에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꺼냈을 수 있게 있다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는 영양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부족하게 되면 무서운 질환하고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애들을 간에서 보관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지용성, 기름에 녹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부족하게 되면 질병으로 아주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간에서 보관을 했다가 안 들어오면 꺼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몸이 참 신비롭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 중에 질병이 걸린다고요?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모든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아집니다. 그죠? 네. 이러니까 이제 중요하구나. 그죠? 나머지 비타민은 어떤 비타민이에요? 네,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와서 쓰여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이나 심장에 굉장히 확 그 힘을 독도가 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도 잘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용성 비타민들 중에 비타민 D는 왜 현대인들한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섭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퇴화됩니다. 그죠? 원래 비타민 D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햇볕. 그렇죠. 근데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받아도 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비타민 D가 부족할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오는 질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검진을 받아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옵니다. 햇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햇볕을 보면 우리 몸속에서 D3라고 하는 활성화된 형태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왜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부족하냐? 여러분들 햇볕에 얼굴 맨 얼굴로 나가는 분, 나는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맨 얼굴로 기본만 입고 선탠을 즐길 수 있는 분, 우리나라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래서 눈 빼고 다 가리는 그런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런 실내 안에서도. 그러니까 안 쓰니까, 활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퇴화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업들이 비타민 우리가 D를 섭취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 놔야 돼요? D3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는 회사들이 더 많죠.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들이 비타민 D3로 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비타민 E는 어떠한 성분이에요? 비타민 E는 여러분들 요즘에 주변에 임신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많죠 요즘에. 네. 비타민 E를 미국에서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을 50대에도 임신을 시키는 병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반 대표 아이의 엄마가 60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몇 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2세. 미국에서 이렇게 건강한 수정을 시켜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병원, 지금 그 아이가 지금은 2001년생이니까 몇 년 전에 지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부터 그 병원에서 반드시 했던 건 뭐냐면 비타민 E를 메가도스로 투여하는 겁니다. 그 부부에게. 그래서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조산하는 부부 산모들 많잖아요. 5개월, 6개월 때. 그때도 무엇을 메가도스로 하는 거예요? 왜? 자궁벽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요즘 치매 너무 무섭죠.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여러분 영상 보셨죠?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실제 상황이라는 게.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는 기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를 기억을 못하는 치매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손주를 탕을 끓이는 상황이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그 수사관이 그 현장을 자기가 여지껏 살아오는 그 수사 30년 기간 동안에 속이 올라온 거라서 그 현장을 볼 수 없었던 적은 처음이래요. 그게 영화화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아지가 너무 짖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서 이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막 키고는 그러한 영화가 막 나와요. 그래서 계속 짖으니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내가 왔는데 너네들을 위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걔를 잡았다고 해요. 강아지를.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어딨어요? 그러는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걸 수사에 대한 수사반장의 그런 육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유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딱 하루 중에 딱 3시간만 기억을 못하고 나머지 21시간은 너무 멀쩡하고 너무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40대, 50대부터. 네. 그래서 뇌에 들어올 수 있는 영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E입니다. 네. 우리가 뇌 기능에 왜? 뇌 세포가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가 호두처럼 찌그러지는, 줄어드는 게 뭐예요? 치매거든요.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 비타민 E는 반드시 천연의 형태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연으로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럼 염증을 키웁니다. 자, 염증은 암의 씨앗이죠. 그죠? 네. 그리고 합성이다.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거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다 합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네. 그래서 천연의 형태는 이렇게 D, 알파, 토코페.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얘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드시는 영양제 얘가 천연으로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 부모님들은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천연으로 들어가 있는지 왜? 여기 이렇게 천연과 합성은 이 L이 하나 붙으면 합성이에요. 이거 어르신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글씨는 이렇게 크게 써놔요? 아니면 점 찍어놓듯이 작게 해놔요? 네, 눈에 보이지 않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드시는 영양제 다 드십니다. 그리고 얘는 합성과 천연을 표기해야 되는 의무 표기 성분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비타민 C 합성 천연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써놓은 걸 믿으실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없죠. 우리 한국에서. 네, 자, 비타민 C는 아스코브르 빈산으로 표기합니다. 합성도 아스코브르 빈산, 천연도 아스코브르 빈산.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제, 천연도 라이코펜, 합성도 라이코펜이에요. 네. 대부분 다 합성과 천연의 표기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E는 이렇게 천연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 더 무서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법이 반드시 다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제를 선택할 때도 16가지 기준 안에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으로 반드시 천연의 형태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해요? 비타민 K. 피가 철철 흐를 때 피를 응고시키고, 그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한테 정말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미네랄 중에 칼슘.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칼슘의 유실량이 이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체크합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칼슘의 유실량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칼슘이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 몸 장기 중에서 100년 동안도 건강할 수 있는 장기가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장기일까요? 심장. 네? 심장. 네, 신장입니다. 네, 왜? 신장에서는 인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칼슘이 없이는 인의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곰탕 끓여놓으면 너무 곰탕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남편을 시해하는 음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끓이고 또 끓이면 거기에 나트륨도 같이 계속 더 안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신장을 망가뜨리는데 그 나트륨보다도 더 신장을 어렵게 만드는 게 인이다. 그래서 그 일주일치 한 달치의 곰탕으로 인해서 남편의 신장을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인의 농도 조절을 누가 한다? 칼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까지의 칼슘은 골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30대 이후의 칼슘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대 이후에는 혈액 내에 0.1%의 칼슘량이 녹아있지 않으면 바로 사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0.1%의 칼슘량을 녹여놔야 되죠. 그럼 여기 다 살아계시니까 나는 혈액 내에 0.1%의 칼슘량이 안 부족한 거죠. 만약에 부족하면 어디서 꺼내다 채운다? 뼈에서. 예, 그거는 너무나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뼈에서 빼서 혈액에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우리가 30대 이후에는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자, 칼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시켜서 몸 바깥으로 빼나가는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 그래서 장 내부에 있는 지방들을 싸가지고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칼슘이 그 역할을 또 합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칼슘을 잡아서 뼈에다가 딱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예요. 자, 그럼 비타민 K는 K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어요. 3는 과하게 먹으면 해롭습니다. 그리고 K2는 땅속에, 아시아는 땅속에 많아요.
원의 형태, 안전한 형태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성분들을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제가 비타민 A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 우리의 몸이 진짜 과학적이다. 그리고 너무 신비롭다. 비타민 A이 많이 부족해도 큰 문제, 과해도 큰 문제, 그죠? 어쩌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더 큰 문제, 그죠? 과해도 기형아를 임신 중에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부족하면 큰 질병으로 이어지니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A만큼은 영양제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얘는 다행히도 수용성의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 수용성, 눈에도 좋은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 우리 항산화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얘가 너무 신기한 거는요. 내가 지용성 A도 충분해야 되죠. 내 몸속에. 지용성 A가 부족하면 자기가 수용성인데 알아서 지용성으로 전환합니다. 대박이죠. 네. 그런데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지용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RDA라고 하는 1일 권장량. 자, 1일 권장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최소한. 네. 최적이 아니라 최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아니 1일 권장량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돼요? 막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죠. 우리가 1일 권장량 RDL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함량이 아니라 이거조차도 없으면 과테말라라든지 괴혈병이라든지 이러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막는 최소의 양을 1일 권장량 RDL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일 권장량은 최적의 함량이 아니다. 질병을 막기 위한 최소의 함량이다라는 걸 여기 오신 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권장량 안에 그리고 다 베타카로틴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만 갖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많죠. 그죠? 베타카로틴으로 기술이 활성화된 형태로, 천연의 형태로, 안전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 그런데 수용성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비타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제가 어떤 비타민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이 비타민이 임신 중에 부족하면요, 육체적인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 중에 이제 10대에서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키 성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현대 아이들한테 지금 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 다 받쳐주는데, 모든 거 다 받쳐주는데 키가 안 받쳐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속상해요. 네, 억울한 거는 부모님이 그렇다 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는 없죠. 네, 다 그 시대가 그 시대였으니까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무지에 의해서 아이들이 키를 못 키웁니다. 키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 생각하세요? 네, 공부하신 분들은 막 이 비타민이 10대에 부족하면 키 성장이 안 됩니다. 왜? 성장 호르몬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30대에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호르몬 계통의 암에 걸릴 위험이 8배나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라고 했어요. 또 이 비타민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날씬해지고 싶을 때 지방을 에너지 대사를 가장 많이 하는 애입니다. 바로 뭘까요? 비타민 A. 그죠?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키 성장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지만 키 성장에 가장 또 중요한 성분 중에 또 어떤 성분이 있어요? 키 성장에 제일 중요한 성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칼슘이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유산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키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유산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유산균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뭔가 조금 더 공부를 내가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장에서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시키죠. 그죠? 일부. 대장에서 다 흡수시키죠. 대부분. 그러니까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분이 각각의 세포로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의 기능들이 떨어지면은 산소의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자, 산소는 뭐예요? 산소는 영양분을 운반해주는 매개체죠. 산소가 없이는 영양분을 보낼 수가 없죠. 태워서 각각 세포한테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량이 부족하면 장이 약할수록 산소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유산균을 잘 신경 써야 돼요. 키를 키우려면 유산균, 그 다음에 단백질,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종합 영양제, 그리고 나서 칼슘을 추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타민 B군 중에 종합 영양제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성장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관여해요. 그래서 아이들 키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그 병원에서 키성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마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키성장 호르몬에서 그것을 했을 때 3천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 아이들 키가 거의 이제 10cm가량 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산균과 단백질과 그리고 종합 영양제와 칼슘을 먹였을 때 1년에 10cm씩 키울 수 있습니다. 영양을.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영양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회사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타민 B군들은 고가의 성분에서 추출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임신해서 죽기 전까지 다 필요한 성분들이죠. 그죠? 그런데 수용성이다 보니까 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고가에서 추출하는데 흡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가비가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들죠. 그죠? 이 1, 2, 6는 권장량의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1000%. 네, 1000%. 그죠? 12는 저희 세븐이 빠졌습니다. 네, 12는 몇 프로? 4000%.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 정도가 아니라 100%, 200% 들어있으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B군들은 100%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몇 프로까지 떨어져 버린다. 기능이 30%까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비타민 B군들은 반드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되게. 우리가 비타민 A라고 하는 최근에 하도 이제 영업 상술이 많은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비타민 B군 중에 에잇을 얘기하는 회사들은 비타민 A8이라고 하는 것은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다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 상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나는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저려요. 네. 저려서 쥐가 나서 깨어요. 잘. 그리고 어깨 통증이 많이 심해서 물리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잘 앉아있으면 다리 저리는 증상이 심해요. 어쩔 때 피곤하면 담에 잘 결려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의 미네랄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칼슘과 마그네슘. 왜 부족한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근육과 혈관벽을 수축시키고 이완시켜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통증이 오신 분이 7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으면 바로 한 달 안에 통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통증이 온다라는 건 뭐예요? 신경의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경의 염증은 왜 온 거예요? 근육이 뭉쳐서 누른 거예요. 신경을. 그러니까 염증이 온 거예요. 그럼 근육은 왜 뭉쳐서 누르는 거예요? 칼슘과 수축 이완이 안 되니까 뭉치는 거죠. 그죠? 그 수축 이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양의 부족이 결과적으로는 이 어깨 통증을 유발시킨 건데 물리치료를 외부에서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에 대한 부분. 자, 그럼 칼슘과 마그네슘은 얘네들은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비타민이 없이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네랄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은 그냥 함량이 높은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은 함량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이다. 250이면 250 이렇게 1대1이라고 하는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미네랄은 비타민이 없이는 흡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미네랄들이 비타민이 없이는 흡수가 안 되는데 비타민이 그런 상태에서도 비율까지 맞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킬레이드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킬레이드화 공법을 시켜놔야 되고 그 킬레이드화 시켜놔도 안 되면 얘를 코어의 형태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코어 미네랄을 찾아서 드셔야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어 미네랄로 되어 있는 제품을 아시는 분? 자, 우리의 남성의 힘을 강화시키고 아이들의 뇌발달에 큰 역할을 하는 성분 뭐예요? 아연이죠. 네, 아연은 구리하고 짝꿍입니다. 그래서 아연은 6대1. 자, 그리고 우리가 몸속에 각질들이 많으면 안 되죠. 네, 그 각질들을 몸 바깥으로 잘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몰리브덴. 이 몰리브덴이 부족하면 우리가 비문증이라고 하는 망막 뒤에 각질이 붙어서 계속 눈에 보여지는 그 각질을 볼 수 있는 비문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셀레늄 뭐예요?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이런 항산화 미네랄들 우리 몸속에 너무 중요한 성분들이죠. 자, 영양제 하나를 고르는데 이렇게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으시는 분? 이거 살짝 이제 지워주시고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이거 싹 지우면 나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딱 지고 나는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선물 일단 하나 남았네요. 네, 이거 이따가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없으시면 여러분은 해드릴까요? 다 잊어버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 여러분들이 MBC나 KBS나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원 교재가 언급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언급이 많이 됐냐면요. 우리가 하버드대나 이런 데서 하루에 한두 번 종합영양제를 반드시 먹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어떠한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제를 선택할 때 해답지, 일반인들한테 해답지로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이고요. 여기에는 생명과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만 뒤에 부록으로 1등부터 1600등까지 회사들을 볼 수가 있고요. 1등부터 500등까지 회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필요한 세포 영양에 필요한 성분들 그리고 간에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은 저기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릴게요. 빨간색 그린 줄 알고 눌렀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독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기에는 이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의 독성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치명적인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학 박사들이 우리나라 MD들이 이러한 대학원 교재를 언급하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는 걸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등부터 500등 안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좋은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볼 때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독성은 없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이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NPD, 내추럴베리 닥터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흡수율 하는데
흡수율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성분은 100%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다 100%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흡수가 되면 뭐예요? 빠져나가면 다 그만인데. 그래서 흡수돼서 실질적으로 얘가 세포까지 가서 쓰여지느냐, 그것은 생체, 살아있는 우리 몸에서 쓰여지는 율, 생체 이용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1등부터 100등 안에 들어와 있는 100개나 되는 좋은 회사들은 생체 이용률이 50% 이상이면 다 100등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별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별에 대한 점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간에서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렇게 별에 대한 점수 그리고 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별에 대한 점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별점을 주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별점을 주었는데, 이 16가지의 소 타이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 해독에 대한 것도 있고, 포도당 조절에 대한 당뇨에 대한 것도 있고, 신장이나 면역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노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쪽에 보면 10번에 메티라 반응,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단어가. 저거는 뭐냐면 심장병,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그래서 그러한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다 오픈시켰습니다. 간의 항지간도 간을 치료하는 성분들을 다 오픈시켰어요. 염증 조절도 이제 암을 일으키는 않게 해주는 그러한 성분들을 다 오픈시켰습니다. 14번의 기초수명도 마찬가지로 기초수명을 늘리는 성분 5가지를 오픈시켰고요. 9번에 보면 노화 지원을 해주는 10가지의 항산화 성분들을 다 오픈시켰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분들, 간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별을 단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면역을, 신장 건강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품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 해독에 보면 밑에 줄에 제품에하고 성분들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또 8번에 당 조절에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그 밑에 당뇨병, 합병증, 이러한 내용 밑에 보시면 제품에하고 필요한 성분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또 노화, 9번의 노화 지원에 보면 우측 93페이지에 보면은 라스베라트롤이라든지 폴리페놀계 투과성 비타민이라든지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의 항산화, 알파리포산이라든지 이런 항산화제들 10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면 별을 단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엄청난 메이저급 회사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왜? 별을 본인이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떡하면 돼요? 이런 성분을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별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을 넣어놓지 않고 본인들이 그런 원가비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별점을 더 받기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회사도 소송을 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에 대한 점수들은 이런 16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16번의 잠재적인 독성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임산부 중에는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각 회사들이 노란색, 지나치면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 제품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상황을 잘 모르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왜 독성 있는 걸 돈까지 주면서 먹어야 되는데요? 라고 소비자들이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죠?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 몇 가지 회사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모시고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학 박사들이 알려주는 이러한 대학원 교재를 잘 보세요. 나는 여기 계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에 가시면 이러한 책자들은 대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서적권에 가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잘 보시고 1등부터 100등까지 회사입니다.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다 드셔도 됩니다. 100등 안에서 제품을 좀 선물도 하시고 가족의 건강도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0등 안에 들어오려면 50% 이상이어야 되고 별은 3개 이상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을 이 안에서 별을 2개도 못 받았다. 그러면 영양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확인하고 좋은 거라고 드셨던 영양제들이 과연 별을 2개 정도는 받았는지 확인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독성은 없는지. 아까 제가 16가지 기준들이 이러한 16가지 기준뿐만이 아니라 49가지의 영양 성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 12개의 선진 국가에서 우리 몸속에 각각의 몸에서 필요한 성분들을 함량별로 기준값을 정해서 이 기준값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점수에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별에 대한 점수는 이렇게 2개 이상을 받지 못했다라면 영양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독성이 없다라면 그냥 그 회사에서 독성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독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12개 선진 국가로부터 이제 어떠한 공증과 인증을 통해서 국가 인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을 드린 거예요. 가장 낮은 메달이 브론즈 메달이고요. 여러분들이 브론즈 메달의 작용 요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맨 밑에 캐나다와 호주,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기본 첫 줄이 한번 보세요. 별은 몇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포스타, 그죠? 별은 5개 만점 중에 4개 이상을 받아야 브론즈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4개 이상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캐나다하고 호주,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부터 공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브론즈 메달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브론즈 메달만 받아도 좋은 회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브론즈 메달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가져오면 여기에 대해서 실버 메달을 뭐라고 돼 있어요? 추가 요구사항은 충족해라. 충족하는 것 중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호주 TGA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호주 TGA는 뭐냐면요. 호주 국가로부터 의약품 제도예요. 그래서 호주 국가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인증은 호주 TGA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의 식약처를 통과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약전 전 세계 초강대국 1위의 나라로부터 미국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중증 환자가 먹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 국가에서 인증되는 그런 공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브론즈 메달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따기겠죠. 어떤 회사가 이렇게 실버 메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브론즈와 실버 메달의 그러한 요구사항을 다 충족을 했다라면 더 높은 메달을 받고 싶다. 골드부터는 국제 인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골드 메달 중에 국제 인증을 받으면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제 인증 중에 한번 보세요. NSF 스포츠 인증이라고 써있죠. 네. 자, NSF 스포츠 인증. 여러분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따면 도핑 테스트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NSF로부터 스포츠 인증을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NSF 스포츠 인증은 뭐예요? WADA, 와다라고 하는 세계 도핑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핑까지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300개 나라로부터 인증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골드 메달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골드까지 다 하고 나면 다이아몬드 추가 요구사항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컨슈머 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컨슈머 뭐예요? 소비자, L&B, 랩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컨슈머 랩은 비영리 소비자 단체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데 저 컨슈머 랩에서 뭐를 하냐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무작위로 착취를 해서 연구소에다가 분석을 합니다. 이거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녹지도 않네. 이거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돌아갈 수 없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약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함량을 속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기업한테 알리지 않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인터넷에다 다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컨슈머 랩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 30대들은 컨슈머 랩의 인증이 없이는 제품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컨슈머 랩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플래티늄과 플래티늄 플러스예요. 자, 저기 그 플래티늄 메달을 한번 보세요. 호주 TGA, 캐나다 NPN 또는 미국 FDA 무슨 얘기냐면요. 호주 국가로부터 의약품, 캐나다 국가 의약품, 미국
가까이 의약품 FDA를 다 받았을 때 주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세 개의 나라의 국가로부터 받고 플래티늄 플러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 개 나라로부터 의약품의 제조업체를 등록을 함과 동시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의약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까지 등록이 되어 있을 때 플래티늄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1600등, 전 세계 1등부터 1600등 안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좋은데 플래티늄 플러스 메달을 몇 개나 받았을 것 같으세요? 네. 플래티늄 플러스 메달은 제가 거꾸로 들었구나. 플래티늄 플러스 메달은 딱 하나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별 5개를 받고 독성이 전혀 없이 플래티늄 플러스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떠주지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독성 없어요? 그럼 독성이 없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플래티늄 플러스 메달 어디서 받았다고요? 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메달에 대한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선진국으로부터 모든 공증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 하나 제품이 그렇게 좋다라면 국가로부터 선진 국가로부터 딱 하나의 인증이라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로부터가 아니더라도 하나로부터라도 독성이 없다라는 걸 국가 인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요. 전 세계 모든 인증을 다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네, 맞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유산화가 정말 너무 대단한 회사구나. 96.1%라는 것은 우리가 흡수되는 다 빠져나가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그죠? 걔네들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세포까지. 세포까지 가서 세포에 효능을 내는 게 96.1%로 1등을 한 겁니다. 전문 용어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은 그냥 단순히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게 아니라 19.9%.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수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5%, 10%, 30% 이게 아니라 29.9%. 아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96.1%로 유산화가 1위를 한 거죠. 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한 5분만 할게요. 다이어트. 난 아직도 다이어트 중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이어트는 모든 전문가들이 셋포인트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셋포인트 뭐 하라고요? 올리지 말아라. 셋포인트 내릴 때까지만 기다리셔라. 그럼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셋포인트를 빼고는 다이어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셋포인트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우리 한국어로는 고정값이에요. 고정값. 어떤 고정값?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뇌에서 나는 몸무게가 지금까지 70kg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50kg으로 감량을 했어요. 그러면 이 50kg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디에서도 50kg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kg으로 뺐는데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하고 막 엄청 관리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가버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 사람들이 많죠. 그럼 왜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간 사람들은 이것까지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항상성은 뭐냐면 되돌아가는 힘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추워요. 그러면 털을 막 세워서 온도를 올려주고 유지시켜야 되니까, 더우면 땀을 빼서 온도를 떨어뜨리죠. 그죠? 그럼 그게 항상성이에요. 내가 살이 막 쪘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알아서 에너지를 팍 써가지고 에너지를 다 쓰게 하는 거. 내가 너무 말랐으면 에너지를 서서해서 찌우는 거. 그게 항상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쭈쭈팍팍만 계셔야 되는 거죠. 근육맨만 계셔야 되고, 그죠? 근데 왜 우리 다 같이 공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잘 먹어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항상성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 몸속에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내가 과거에보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라면 나 셋포인트 올라가고 항상성 깨졌구나 이렇게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무엇이냐? 현대인들 여성들 몇 칼로리 정도 우리 섭취한다고요? 2000에서 2500칼로리 정도. 그냥 2000칼로리 계산하기 쉽게 2000칼로리 계산할게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 보통 몇이에요? 1200칼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칼로리를 먹고 1200칼로리 기초 대사량은 뭐예요? 가만히만 숨만 쉬고 있어도 에너지원으로 소모시키는 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몇이 남은 거예요? 800. 이거 800칼로리 어떻게 해야 분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바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달보다 0.5kg, 작년보다 3kg 이렇게 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하거나 소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면서 다 분해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먹는데 살쪄요 그런 분 계세요. 전 많이 안 먹는데 살쪄요 그런 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16kg를 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모시키는 거. 그러면 내가 많이 먹고도 저 지금도 잘 먹거든요. 저 잘 먹는 거 보면 놀래요. 그런데 얄밉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먹는 칼로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모시킬 거냐. 난 운동 잘 못해. 저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모든 저의 피로는 잠으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라면 안 움직이면 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딱딱한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비타민, 미네랄. 자,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만큼의 미량 영양소를 잘 넣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식이섬유라고 하는 부분, 내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염증. 그러면 염증을 빼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저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래된 변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신선한 변을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선한 변들, 너무 오래된 변들이 오랫동안 내 몸에 머물면 자꾸 우리가 심장에 열을 올리거나 상하체 순환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자도 피곤하거나 먹고 나면 너무 졸리거나 이게 다 뭐예요? 내 몸에 염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염증들을 에너지 찌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애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오토, 자동, 그러니까 스스로 타지, 먹는다. 그래서 내 몸에 에너지원을 쓰고 내보내고 난 나머지 찌꺼기들을 오토파지라고 하는 그 안에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다시 꺼내서 써야 되겠죠. 이렇게 꺼냈을 때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식이섬유, 유산균, 종합영양제 이런 성분들이 없으면 그렇게 걔네들을 넣어줘야지만 이 오토파지가 문이 열려서 얘네들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싹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에 대해서 모르면 자꾸 운동만 하고 뭔가 잘못된 돈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된다.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자, 11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태워야 될 거 많아지죠? 1000으로 떨어졌어요. 더 많이 태워야 되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요라고 하는 것은요, 몸무게가 늘어난 걸 요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지방량이 많아진 걸 요요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태워야 될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요요가 오게 되면 질병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셋포인트를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항상성을 되돌리고 떨어진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잘 만들어줬기를 바랬는데 안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영업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몸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사항을 내립니다. 네. 어떠한 권고사항? 권고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주세요.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지켜주세요라고 권고사항을 내린 거예요. 그 권고사항 내용이 뭐냐면은 한 끼 식사를 200에서 300 kcal 좀 만들어주고 GI 이 뭐예요? 당이 올라가는 혈당 지수죠. 이것을 15에서 25까지 좀 만들어주세요. 이걸 좀 해달라.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사항을 내린 거니까 이걸 지키고 싶잖아요. 이걸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이걸 지키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을 가져가는 거냐면요. 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혈당 올라가죠. 혈당이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요. 그럼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겠죠. 근데 만약에 고혈당으로 가지 않고 저혈당으로 쭉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혈당의 음식은 내가 지방을 태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근데 저혈당의 원료를 먹게 되면 우리 스스로 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칼로리를 같이 가져가면서도 GI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한 예인데, 자, 현미하고 쌀. 네, 밥을 지었어요. 그러면 쌀밥은 고혈당이에요, 저혈당이에요? 현미는 그렇죠. 근데 가격은 뭐가 비싸요? 현미가 비싸죠. 왜 비싸요? 어르신들이 덜 벗겼는데 왜 비싸냐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미가 왜 비싼 거예요? 공정 과정을 덜 들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현미는 C는 영양소가 살아있게 만든 현미, 정제시킨 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제시키지 않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밀빵이 더 비싸요? 그냥 식빵이 더 비싸요? 통밀빵.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원료들이 비싼 건데 영양소를 정제되지 않았다면 어렵잖아요. 영양소를 그대로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칼로리는요? 같겠죠. 네. 그래서 칼로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칼로리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로리는 같게 하면서 GI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원료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2시간이라는 시간 내내 내 몸속에서 알아서 지방을 계속 태워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들이 이걸 지켜야 되는데 몇 개의 기업이 지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회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네. 인터넷에. 그죠? 그래서 칼로리, 단백질, 식이섬유. 자, 아메이 몇 칼로리예요? 115칼로리. 네. 그러면 이 115칼로리만 딱 봐도 항상성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셋포인트. 기초대사량.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칼로리만 봐도 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양을 왜 안 지키지? 유산화만 좋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하면 그리고 그 학습을 나의 가까운 지인들한테 알려주면 그분들은 그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는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아메이가 아니에요. 아메이로 살을 뺐는데 다시 다 찐 거예요. 그래서 또 허버라이프라는 회사 선택했어요. 90칼로리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우리나라도 NPD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안에서 세포 영양에 대해서 다 관심도 많고 코로나 3년이라는 걸 겪으면서 이렇게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생명과학 대학은 세포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많이 알리고 있고 한데 왜 이런 변화를 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0칼로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포인트 항상성 더 깨뜨리고 기초대사량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라면 저렇게 내 가족이나 내 딸이나 나의 언니나 오빠나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이런 칼로리 가지고 시킬 수 있으세요? 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평생 다이어트 인생을 걷는지 아시겠죠? 또 조금 빠진 것 같다? 네. 왜 셋포인트 못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금방 갑니다. 왜? 예전에는 그나마 내가 우리 주인님이 언제 넣어줄지 모르니까 요 정도는 저장하고 요 정도는 분해시켜야지 이랬다가 아예 안 넣어줬잖아요. 아예 안 넣어주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면 이제 안 넣어주는구나, 들어오는 족족 다 저장시켜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 안에 있는 레틴 호르몬이라는 애가 뇌에다가 이제 주인님 그만 드세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충분하다고요 라는 사인을 못 보내는 거예요. 지방세포 안에 렙틴 호르몬이 그러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면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고도비만이 되고 렙틴 호르몬 저항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고도비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럼 이것을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사항을 내려줬는데 이걸 지키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래서 유산화 할 필요가 없어요. 지식을 넣어주면 유산화를, 그죠? 예. 우리가 전 세계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좋은데 그 좋은 회사들을 보여주면 1등이니까 되게 비싼 줄 아는 거예요. 유산화 한 달분이 2만 원대, 한 달분이 3만 원, 한 달분이 4만 원, 한 달분이 5만 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눈에 좋은 거 5만 몇천 원, 관절에 좋은 거 5만 몇천 원, 다양한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거 2만 몇천 원, 칼슘 2만 몇천 원이라고 하면 한 달분이 깜짝 놀라워요. 그러면 타사의 기업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하도 이상한 영양제들을 만들어내니까 추적 이력제라는 걸 실시했어요. 원료를, 어떤 원료를 어떻게 쓰느냐, 어디 가서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쓰느냐. 추적 이력제를 전 제품에 추적 이력제를 쓰는 회사들은 제품 하나하나에 로또 번호가 다 붙습니다. 전 제품에 로또 번호를 하나하나에 다 붙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식약처와 농림부 6년 연속 대상을 받고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디신지 아시는 분? 유산화 농림부에만 오신 겁니까? 네, 맞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식약처와 농림부 대상을 6년 연속 받고 있어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독성 있는 걸 돈까지 흘리면서 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이, 나의 지인이.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요, 저는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10년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그 아이들을 아예 정착시키려고 거기 집도 사고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그 이민사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도 커클랜드랑 센트룸은 맨날 부부처럼 쌍둥이처럼 이렇게 항상 영양제를 파는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근데 그 쌍둥이처럼 놓여있는 그 통이 정말 너무 튼튼하고 단단한 통에 하얗고 아주 튼튼한 통이 들어갔는데 $8, $9밖에 안 해요. 커클랜드. 그런데 한국 우리 코스트코에 그 영양제를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떤 통에 넣어줬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투명하고 만지면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움직이는 이런 통에다 넣더라고요. 그게 7년 전에 제가 코스트코에서 본 거예요. 커클랜드. 근데 우리는 막 6만 원, 5, 6만 원씩 팔아요. 제가 그 내용을 딱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네 나라 멍청하잖아.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투명한 빛에 의해서 다 성분 파괴되고 여기 오메가3 빛에 의해서 산화된 거 먹으면 우리 몸속에 암염증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너네 나라는 멍청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어잖아. 이렇게 해놔도 6만 원, 7만 원씩 막 주고 사 먹는 나라니까 너네 나라는 계속 그렇게 먹어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통에 들어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제가 불매운동 시킬 거야.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8달러, 9달러 하는 것도 엄청나게 튼튼하고 불투명한 통 안에 넣어줬는데 6만원, 7만원 하면서 이렇게 찌글찌글한 투명한 통에 넣어놓어요. 사람들이 카톡에 막 담아요. 그 카톡에 다 빼버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속상한데 노란색, 빨간색이 잔뜩 들어있는 애들을 더 비싼 돈을 주고 막 드시는 거예요. 독성에 대한 부분이 뭔지 모르고. 여러분들 가족과 부모님 잘 챙기시길 바래요. 네. 자, 단백질. 단백질은 내 몸무게의 10%를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 내 몸에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 때 단백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단백질과 뭐가 필요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만들 때 비타민 C. 자, 그러면 단백질은 내 몸무게의 10%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많이 먹을 때 저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애는 아니죠.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소량이 많아질 수 있죠. 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시켜야 되는데 분해되지 않으면 100%다 독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해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비타민 미네랄. 나는 삼겹살집 가서 이만큼 막 200g, 600g씩 먹으니까 비타민도 과일 야채를 통해서 난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형 접시에 수북하게 8접시씩 삼겹살 드시면서 그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네, 어렵죠. 그런데 내가 삼겹살, 우리 여기 남성분들 되게 많으신데 나는 삼겹살 먹으면서 종합 비타민제는 2포, 3포씩 반드시 드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헬스도 드시고 계세요?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이상하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이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처에 권고한 양 일반 평범한 사람 몇 g이라고 돼 있어요? 12g. 일반 사람들. 그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죠. 그럼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의 단백질 이 12g보다는 많이 넣어놔야 되죠. 근데 이것도 안 지키잖아요. 10g, 8g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15g 정도는 넣어놓고 내 몸무게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또 한 가지는 식이섬유.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식이섬유, 유산균을 먹었는데 변이 잘 나와요. 그래서 나는 유산균을 계속 먹으려고요. 유산균을 먹는 이유. 유산균은 우리 몸에 좋은 균, 유익균이죠. 몇 프로? 15에서 20%. 나쁜 균, 유해균이죠. 15에서 20%. 그 다음에 중간자균 몇 프로?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거는 좋은 균이 살짝 높아야지만 얘네들이 다 일이 합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합류하겠죠. 그래서 다 있어야 되지만 이 중간자균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첫 번째 이유는 유익균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NK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죠? 암세포를 잡아먹는 데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죠. 하나는 킬러셀. 킬러셀은 보이는 암세포만 잡는 거예요. 내추럴 킬러셀, NK세포는 끝까지 쫓아가서 첫 번째로 암세포에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를 싸서 문을 열고 끝까지 가서 두 번째 다시 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소를 싸서 사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드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식이섬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식이섬유는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장에 용모털들이 있고 용모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변이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너무 장벽에 오랫동안 염증을 주면은 용종이라고 하는 애가 생기고 이 용종은 3cm부터 암이잖아요. 내시경을 통해서 잘라야 되죠. 근데 커지면 3cm 이상 되는 거예요. 수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암이라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장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여기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끼게 되면 얘도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들은 이렇게 장벽에 끼어있는 변들을 부풀려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산균을 먹고 변을 잘 봤다 그러면 유산균보다 조금 저렴한 식이섬유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유산균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된다. 유산균도 식이섬유도 반드시 드셔야지만 뭘 할 수가 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우리의 찌꺼기들을 문을 열어서 내 몸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지방을 싹 빼가지고 재활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재활용이 되면 여드름 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재활용이 되면 우리 몸속에 복부 쫙 들어갑니다. 살 너무너무 예쁘게 빠집니다. 그래서 오토파지의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종합영양제, 식이섬유, 유산균 잘 드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먹어야 되는 또 강력한 이유가 있죠. 요즘 10대, 20대에서 제일 무섭게 빠르게 막 오는 질병이 있어요. 크론병, 출혈,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병이죠. 뭐예요? 장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과다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몇 군데 저기가 구멍 나고 여기 몇 군데 저기가 구멍이 나고 그럼 그 크론병이 왜 왔냐라는 거예요. 미생물, 우리 여기에 몇 마리 세포의 절반가량 살아있는 이 미생물의 먹이가 주지 않으면 장의 점막을 갉아먹고 그래도 먹이를 안 주면 장벽까지 갉아먹어서 구멍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크론병인 거예요. 지금 저희 아는 지인의 딸도 그렇게 영양에 대해서 무조건 의사 말에 집중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몇 달 전에 사망했습니다. 21살에 크론병으로. 그러니까 영양이라고 하는 것을만 신경 썼어도 지금 크론병 영양 이렇게 세 가지 미생물 먹이만 넣어줘도 너무 다 좋아질 수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는 뭐만 있어서 그렇다? 메디컬.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NPD들이 12년 공부하고 의사 라이센스를 받는 이런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하루라도 빨리 생기기를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내가 반드시 뭔가 20대 젊은이들한테도 직업을 생각한다면 AI 쪽, 그죠? 그리고 이렇게 웰니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NPD들이 한국에 이제 딱 졸업을 하는 시기가 되고 그들이 영양제를 처방하는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어떤 회사가 가장 크게 부응할 것 같으세요? 의사들의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이 알고 온 USA 유산화라는 하는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1위고 의사들 약전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시간에 앞서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그리고 대학 때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짝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아주 잘 챙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영양 강의로 이 시간을 채워주신 박천자 최고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